안녕하세요. 그 뉴탭스 공지 보고 좀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이제 시험이 바뀐다 이런 공지가 떠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살짝 그 홈페이지 공지 내용만 보면 실제로 안 달라지는 것까지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명확하게 뭐가 달라지고 뭐가 안 달라지는지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직접 그 샘플 문제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샘플 문제까지 바로 오늘 풀어드리면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뭐가 달라지는지 뭐가 안 달라지는지만 확실하게 짚어보고 다음 강의에서 아예 신유형 문제들 모두 직접 풀이하는 강의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안 달라지는 것까지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뭔가 보여지게 공지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원래 출제자의 의도 여기에 이제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스트럭션, 그죠? 원래 그 기존 유형들에 대한 풀이법에 대한 힌트도 이 인스트럭션, 아무도 안 읽는 이 인스트럭션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뉴탭스 개정에 대한 출제자분들, 그러니까 탭스 관리위원회겠죠? 출제자분들의 의도는 바로 여기 아무도 안 읽는 이 개정 배경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보셨죠, 사실. 거의 아마 이제 변경 내용이랑 샘플 문제 뭐 이런 쪽만 이제 보셨을 텐데, 자 여기 보면은 기존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쩌고저쩌고 능력을 뭐 평가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새로운 추서를 반영하였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즉 애초에 출제자분들의 의도 자체도 사실은 바꾸려는 것보다 유지하려는 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분석 내용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사실은 안 달라지는 점이 진짜로 달라지는 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뉴탭스, 그러니까 탭스가 바뀐다라는 약간 소문이 알게 모르게 아름아름 작년 한 여름 정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일부 학원이나 학교에서 뭐 프리뷰 테스트를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돌았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때. 그렇지만 어쨌든 개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저희와 이제 공식 제휴된 그 탭스 주관사 멀티 캠퍼스를 통해서 그 직접 이 탭스 관리위원회, 즉 출제자 분들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언을 드린다고 다 항상 모든 게 반영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우리가 바란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저희가 제언 드린 내용이 다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약간 희망적이었던 거는 일단 지금 안 달라지는 게 달라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도 어쨌든 좀 희망적이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에게는. 그런데 조금 더 다행인 거는 이 달라지는 점들조차 살짝 좀 더 독해와 청해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일단 이 단어 부분에서 좀 제안을 드렸어요. 일단 지금 현재 탭스는 단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듯이. 근데 그냥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문장에도 너무 많은 단어가, 너무 많은 어려운 단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어려운 단어의 비중을 살짝 줄이자라는 점이랑 너무 생소한 단어, 그러니까 어렵고 뭐 고난이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는 괜찮은데 너무 생소한 약간 격식적인 단어 있죠. 일부러 뭔가 문어체 같은 이런 단어를 조금 더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로 바꾸자, 이런 어휘에 관련된 제언을 드렸는데 이 점은 물론 이번 샘플 문제의 모든 지문이 다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샘플 문제 일부 문제들을 보면 일부 반영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출제 방향 제언 파일 있죠. 이 원본 파일은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이 영상 설명 문구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뭐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지금 그 영상 홈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유튜브로 직접 넘어가서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아래 설명 문구가 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 단어 관련된 부분은 일부 이제 이런
메시지들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은 이 지문의 내용이 너무 학술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학술적이냐 실무적이냐의 문제는 사실 단순한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려워도 뭔가 학술적이고 뭔가 아카데믹, 뭔가 학교에서 쓸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어려워도 실제 비즈니스 상황, 실제 리서치, 뭔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서 업계 상황을 분석을 할 때 보는 그런 류의 글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는 유지하되 조금 내용을 같은 소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실제 현업에서 사용되는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문 구성 자체도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너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한 문단짜리의 지문만 나왔죠.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면서 독해와 청해, 영어 독해와 영어 청해를 사용하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꼭 무조건 한 문단짜리 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을 조금 다각화하고, 그리고 이 문항의 개수도, 그러니까 유형 자체는 기존 유형을 유지를 하되, 왜냐하면 기존 탭스 유형 자체는 워낙에 그 논리력을 잘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유형들은 유지를 하되 이 문항 수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자라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그 제언을 드린, 저희가 이제 제언을 드린 약간 저희가 만들어 본 약간 샘플 문제인데, 거의 이번에 이제 발표된 샘플 문제를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그 문제가 다행히도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좀 지문 형식이 좀 다각화되고, 좀 뭐 길이도 약간 자유화되고, 문항 수도 좀 자유롭게. 다행인 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제언 드린 대로 유형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점은 반영이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진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독해 청해 실력을 테스트하게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변형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금 파격적인 제언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 일단 문법 어휘 영역을 없애자. 왜냐? 이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문법 어휘도 그 문장을 이해하는 형태로 출제가 되잖아요, 기존에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거의 독해 청해랑 조금 상관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에, 사실 이거 아예 없애도 독해 청해만 잘 테스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독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쓰더라도 독해만 할 수 있으면 평소 상황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독해 제한 시간을 조금 없애자, 혹은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좀 넉넉하게, 진짜 자기가 독해할 수 있는 문제는 다 독해를 할 수 있게끔 제한 시간을 좀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저는 분명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 점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반영되었건 미반영되었건 뭐 일부 반영이 되었건 이 점들이 모두 어쨌든 독해청의 쪽으로 조금 더 수렴되는 방향으로 살짝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이제 희망사항을, 그러니까 희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셔야 될 게, 저희가 이 점을 이제 서울대 뭐 탭스관리위원회 측에 제안을 드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뭐 서울대가 이렇게 뭐 바뀌었다든지, 혹은 이 서울대에서 우리 얘기만을 참고해서 뭐 시험을 바꿨다든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뭐 시험을 뭐 아예 뉴탭스를 개정했다든지, 이런 점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대 자체적으로 그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그 독해청의 방향으로는 조금 개정이 된 것이 맞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달라진 점, 안 달라진 점이 뭔지를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영역을 보시면 이제 유원의 가장 특징적인 게 각 영역의 문항 수와 각 영역의 시험 시간이 모두 축소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와 바로 이제 환호를 지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덜 풀고 빨리 끝나고 하니까 여러분들 덜 피로하겠죠. 피로도가 떨어질 거고 그만큼 뭐 집중도 잘 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게 맞고 달라진 게 맞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문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모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즉 문항수 대비 시간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는데 이 비율, 기존 탭스와 뉴 탭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뭐 청해는 뭐 비율이 중요하지 않죠. 그냥 방송 나온 대로 들르는 거니까. 문법 어휘,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독해 보면은 1분당 풀어야 되는 문항수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시간 부족 문제는 그대로다. 지금 독해 영역에서 시간 부족을 느끼시는 분들은 뉴탭스에서도 여전히 시간 부족 문제를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꿔 말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간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계속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점 600점의 점수 체계로 변경되었다. 원래 990 만점이었는데 600점 만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야, 점수 체계 달라졌으면 뭔가 이게 좀 중요도가 달라졌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 영역의 그 각 점수 있죠. 영역의 만점 있죠. 보시면 뉴탭스에서도 여전히 물론 점수 절대적인 만점은 다 달라졌어요. 240, 60, 60, 240 처음 보는 점수 체계인데 비중을 계산해 봤을 때 청해, 독해 40%씩, 문법, 어휘 10%씩 즉 영역별 비중 혹은 중요도는 그대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전체 영역에서 살펴봤을 때 약간의 피로도가 덜어서 좀 더 뭐 수월한 거는 있지만 여전히 독해, 청해 중요하고 여전히 독해 시간 문제는 그 고질적인 문제는 존재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게 좀 아쉬운 포인트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우선 청해 쭉 봤을 때 이게 기존 탭스죠. 이거 총 4파트였고 새로운 청해는 이제 5파트인데 보면은 일단 1, 2, 3, 4 문항수 축소. 문항수 축소는 아까 설명드렸죠. 뭐 문항수 축소되는 건 맞아요. 근데 새로운 거는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고 피로도만 준다는 거고 조금 달라진 거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파트 3의 그 대화 및 질문 청취 횟수가 1회. 원래 파트 3는 지문, 질문 두 번씩 듣고 그 다음에 선택지만 한 번 들렸잖아요. 근데 파트 3 대화문에서는 이제 총 지문 청취 횟수가 한 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번에 달라진 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죠. 1지문 2문항으로 구성된 파트 5가 아예 추가된다 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1지문 1문항 여기에도 좀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이거는 그냥 이거랑 비교해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원래 파트 4는 1지문 1문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트 4는 여전히 담화 및 질문은 2번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파트 4는 사실상 거의 바뀐 게 없고 이 파트 4가 약간 좀 나눠져서 일부 뒤에 4문제는 그 긴 지문에 2문제가 묶어버렸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로 좀 달라진 이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샘플 문제를 한번 보면서 짚어볼게요. 자, 일단 이 파트 3 2번 들려주는 거에서 한 번 들려주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면 자, 원래 파트 3, 4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였어요? 그나마 지문이랑 질문 2번씩 들려주니까 질문을 듣고 나서 두 번째 지문 들을 때 이 질문에서 물어보는 바에 약간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기가 수월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일단 먼저 지문을 들을 때 내용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후에 이제 질문을 듣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조금 큰 변화예요. 그죠?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파트 4, 즉 담화문, 원래 파트 4 담화문이 듣기가 더 어려웠잖아요. 그거는 여전히 2번 들려준다는 거. 그래서 파트 4는 여전히 질문에 타겟팅해서 두 번째 들을 때가 매우 중요할 텐데 파트 3는 그게 이제 안 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기존 파트 3에 없던 게 생겼습니다. 자, 뭐냐면 이번에도 이 인스트럭션에 그 힌트가 숨어 있죠. Before each conversation, you will hear a short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상황 설명, 짧은 상황 설명을 해준다. 어떤 설명이 되어 있나 봤더니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classmates. 이건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거고 between two classmates. 두 학우들, 두 학생, 그러니까 같은 반 친구 뭐 이런 거 있죠. classmate끼리의 대화를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화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즉 그 관계를 통해서 대화의 맥락 정도는 미리 잡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이거 여러분 그냥 그 인스트럭션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학생들 얘기구나. 뭔가 이 교실이나 수업, 학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의 토픽 정도는 잡고 청취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정리를 먼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맞으나 그 지문을 정리하기 전에 힌트 정도는 주어진다. 대화의 맥락 정도는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흘려 넘겨서는 안 되는 힌트가 달라지는 점이다 라는 점이고요. 자, 근데 여기 이 샘플 문제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좀 오해하시기 좋은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질문, 처음 이 샘플 문제 직접 홈피에서 보신 분들은 약간 당황하셨을 거예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Why was the woman surprised that she received an A? 어쩌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원래 탭스에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질문이다 보니까 뭐야? 그러면 파트 3 뭐 이런 질문이나 유형 같은 거 다 바뀌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저희 컨설탭스 무료 강의 중에 그 2017년 하반기 해신 출제 트렌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기존 탭스에서도 한 2017년 한 중순 정도부터 이 코렉트 유형이 약간 단답형 코렉트 유형이 출제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 코렉트 유형은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왔었잖아요. 한 10몇 년 동안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그리고 어떤 점이 태클이 걸릴지 몰랐던 거죠. 선택지에서. 그런데 Why was the woman surprised? 왜 A 받은 걸 놀랐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물어보는 질문이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방향으로 그랬죠. 당연히 풀기가 쉽죠. 왜냐하면 물어보는 질문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답만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Why was the woman surprised? 왜 놀랐는지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죠? A, B, C, D 다 옳고 그른지 TF, True or False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의 답이 뭔지를 단답형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번 뉴탭스에 새롭게 달라지는 유형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코렉트가 조금 쉬워진, 출제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 쉬워진 단답형 코렉트 유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 3 21번부터 30번, 그러니까 기존에 출제되던 유형이 그대로 똑같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21번부터 30번 모든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출제되는 건 아닐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예 그 달라지는 점이 그거였겠죠. 파트 3 유형 변화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청취 횟수가 지금 핵심 안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아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기존 유형이라는 점에서 또 어떤 점을 도출할 수 있냐면, 자, 기존 유형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problem, doing, infer, 원래 파트 3 유형들이죠. 이 유형들이 그대로 출제가 될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존 탭스에서도 이 유형들 어떤 특징이 있었죠? 번호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번호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문제를 풀 차례인지를 알면 그 문제에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될지를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코렉트가 이게 원래도 중간 쪽이었죠, 그렇죠? 중간 쪽이었는데 지금 21번부터 30번 중에 24번 문제가 이 샘플 문제로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24 중간 쪽이라서 이 코렉트 유형이 출제가 되었을 것이다. 즉 새로운 뉴탭스에서도 파트 3 번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형은 유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번 샘플 문제만으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파트 3 전체 풀세트가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풀세트 프리뷰 테스트 2월 25일에 진행을 하죠.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다. 최대한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근데 프리뷰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먼저 겪고 나서 혹은 뭐 그 전에 저희가 뉴탭스 풀세트를
이제 입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아마도 저희 예상으로는 유형이 그대로 출제되는 거 봐서 아마도 이번에도 번호에 따라서 그 어떤 유형이 출제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 파트 3 한 번 듣게 되면서 질문 듣기 전에 이 지문을 정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페인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번호에 따라서 질문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기존처럼 지문을 들을 때 어떤 물어보는 바가 무엇일지 그 타겟팅된 듣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것도 거의 뭐 바뀌는 게 없는 거겠죠. 물론 뭐 2번 들러주는 것만큼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측을 하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 신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문으로 보면은 체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 탭스 홈피 가서 직접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텐데 이거 엄청나게 깁니다. 진짜 엄청나게 길어서 저조차도 이거 한 번 듣고는 도저히 내용이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청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약간 기억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두뇌로 한 번에 정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길이가 나오거든요. 직접 들어보시면 진짜 체감될 거예요. 자, 그만큼 이 파트 4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나마 다행인 게 어쨌든 파트 4는 그 지문과 질문은 2번 들려주는 거죠. 파트 4처럼. 자, 이 점을 훨씬 더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도 원래 파트 4 그 담화문 듣기 힘들었기 때문에 듣고 질문 듣고 2번째 듣기 때 그 질문에 따른 타겟팅 듣기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훨씬 더 중요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첫 듣기 때 다 정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들려주는 거에 감사하면서 메인리 어바웃 토픽 유형이구나. 이건 보니까 단답형 코렉트 유형이구나. 이 두 가지를 미리 파악해 놓고 약간 타겟팅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풀이는 다음 풀이법 강의 때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지문이 길어지면서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 지금 어쨌든 두 지문 정도의 그러니까 두 문제짜리 분량이 한 지문으로 합쳐진 거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기존 그 파트 4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분량이 있어요. 이 정도 분량 중에 하나는 이해하고 하나는 이해를 못했다고 쳐요. 그랬을 경우에 몇 문제가 날아가죠? 한 문제가 날아가죠. 그렇죠? 이해했으니까 풀릴 거고 이해 못했으니까 못 풀 거고. 근데 이 긴 지문에서 반 정도 이해하고 반 정도 이해 못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몇 문제가 날아가나요? 2문제가 날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지문의 비중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진 거죠. 이거는 특히 지문 이해의 그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이 신유형에서는.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 아까 그 출제 방향 제언에서도 언급을 했던 건데 이 유형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 질문은 완전히 동일하다. 즉 사실 신유형이라고도 그래요. 사실 신유형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신파트? 근데 유형은 동일해요. 완전히. 그리고 이따 독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그 이 파트 4에서 출제되던 유형 있죠. 토픽, 아이디어, 코렉트, 인포 유형이 섞여서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도 과연 그 유형별 개수가 정해져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이제 그 풀세트를 저희가 입수를 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건 완전히 동일한 유형이 약간 섞여서 출제된다라는 점이 안 달라진 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해는 다 짚어봤고 어휘 문법 영역에서 달라진 점과 안 달라진 점이 뭔지를 한번 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문항수 축소는 아까도 뭐 짚어봤던 부분이고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영역 내 대화 문항 및 단문 문항 비율 변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도 문법 어휘 문제 보면은 그 대화문 사이에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혼자 말하는 거에 뚫려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비율이 변경 뭐 단문이 더 많아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그게 대화문이냐 담화문이냐에 따라서 그게 맞출 수 있느냐가 틀려졌나요?
예를 들어 대화문이 아니라 대화문이라서 뭐 모르던 단어를 알게 되고 모르는 문법을 알게 아니잖아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그죠? 마찬가지로 문법보다 어휘를 더 빨리 푼다고 해서 더 모르는 단어를 알게 된다든지 문법을 늦게 푼다고 해서 갑자기 생각난다 이런 경우 거의 없죠. 그죠? 이것도 거의 무의미한 거고 시간을 통합해서 시행한다라는 게 조금 파격적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 여태까지도 사실 시간 부족 문제 물론 어휘나 문법 중에 둘 중 하나에선 시간이 남고 둘 중 하나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어요. 좀 자기가 조율해서 풀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실 문법 어휘 영역은 내가 어차피 모르는 단어면 틀린 거고 아는 단어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 그렇게 뭔가 그 영향을 받는 영역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관건은 독해인데 여러분들 문법 어휘 풀면서 빨리 끝내고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문법 빨리 풀고 어휘 빨리 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빨리 풀고 독해 빨리 풀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거는 여전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 사실상 어휘 문법 영역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지 않을까. 거의 물론 뭐 약간의 차이, 형식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독해를 보시면 우선 독해에서도 순서가 약간 변경되었어요. 기존의 파트 3 영역 있죠. 포함되지 않는 그 선택지를 고르는 그 5문장 나와서 A, B, C, D 이렇게 그 문제가 이제 파트 2로 갔습니다. 문맥상 어색한 내용이 파트 2. 빈칸 바로 뒤에, 빈칸 연결어 바로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독해는 원래 여러분들도 원래 자기 맘대로 이렇게 순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셨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거의 이것도 순서 바뀐 거는 의미가 없다. 즉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뭐냐? 이 1지문 2문항 구성된 파트 4 아까 청해 파트 5랑 비슷한 거죠. 이거랑 이제 일부 진의 실제를 반영한 다양한 디자인이 도입된 파트 3 이 두 가지가 달라지는 부분들일 겁니다. 자, 이건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자, 우선 파트 3 디자인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실제로도 좀 지문 디자인이 약간 바뀐 게 보이시죠? 그죠? 뭐 기존에도 살짝 변형된 게 있었어요. 뭐 편집글이라든지 광고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어쨌든 대부분 다 한 문단 비스무리한 형태였어요. 즉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었는데 일부 지문에서 이렇게 실제 뭔가 공지글 같은 또 뭔가 이런 약간 그 디자인이 도입된 그런 지문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된다라는 점인데 일부 지문 디자인이 바뀐 건 달라진 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샘플 문제 이것만 있으니까 뭔가 뭐야 파트 3, 독해 파트 3 다 바뀌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분명히 일부 문항의 지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부 문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문은 사실 디자인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강력한 또 확률로 추출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풀세트 공개되고 확답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그 탭스 홈페이지의 목적은 새롭게 뭔가 달라지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굳이 파트 3 청해 파트 3 질문도 그 단답형 코렉트 조금 변형된 코렉트가 일부러 나오는 거고, 그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몇 퍼센트의 지문이 이렇게 디자인이 달라지느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바뀔 것이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잘못된 추측이고요. 저희 추측에는 대다수가 안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풀세트 공개된 이후에 확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또 여기서도 새롭게 추가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또 이제 질문이 또 이제 새롭게 보이는 뭔가 듣도 보도 못한 형태가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청해 파트 3에서 짚어드렸죠. 단답형 코렉트입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requires an extra fee? 추가 돈을 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결국 이것도 유형은 달라진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7번이죠. 그렇죠? 13번, 25번 사이 약간 중간 지점에 나오는 걸 보니까 더더욱 코렉트 유형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독해 파트 3의 그 유형별 개수도 저희가 풀세트 공개된 이후에 확답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런데 독해이기 때문에 이런 단답형 코렉트가 약간은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해랑 다르게 먼저 보고 이제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푸는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질문 먼저 보고 지문에서 약간 타겟팅해서 이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뭔지를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런 문항이 사실 토익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토익처럼 1대1 대응은 안 된다는 겁니다. 풀이법 강의에서 더 알려드리겠지만 extra fee라는 단어 자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extra fee를 찾으려면 적어도 이게 어떤 공지인지 맥락 정도는 파악을 해야겠죠. 때문에 완전히 1대1 대응, 이렇게 막 그 검색하는 것처럼 이렇게 풀 수는 없다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 점이 이제 파트 3 일부 지문 디자인 부분에서 이제 좀 달라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독해 신유형이라고 하는 파트 4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뭔가 좀 새로운 그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파트 3처럼 일부 지문 디자인은 달라진 게 맞다. 그러나 대다수 지문 디자인은 원래처럼 줄그릴 확률이 높을 것이다 정도를 이제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 파트 아까랑 조금 다른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Reader's comments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를 읽고 댓글을 남긴 상황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약간 온라인 상황에 온라인을 배경으로 한 그런 지문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댓글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을 놓치고 지나쳤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설 자체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완전히 이렇게 맥락이 이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그 샘플 문제도 보시면 이 메시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로고를 보면 약간 페이스북인가, 아이고 패땡땡인가 의심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온라인 배경이 출제가 되는데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게 조금 새로운 포인트일 건데, 이 파트 그 독해 신유형이라고 하는 파트 4도 청해 파트 5랑 마찬가지입니다. 신유형이 아니라 사실은 신파트라는 거죠. 유형은 완전히 동일한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섞여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혹시 뭔가 그 유형별 어떤 개수, 문항수가 정해져 있을 시에는 저희가 풀세트 검토해 본 후에 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고, 자, 그래서 이게 답니다. 정리해 봤을 때 전체 뭐 이제 문항수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 완전히 새롭게 추가되는 건 이 청해 파트 5랑 독해 파트 4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 개 문제수 합쳐서 14개, 총 135문항이니까 한 10% 정도가 추가된다. 그리고 일부가 약간 달라지는 게 이 청해 파트 3랑 독해 파트 3였죠. 이 뭐 문항수 합치면은 뭐 한 23문제니까 135문항 중에 23문제, 뭐 한 20% 정도가 이제 약간 달라진다. 그러니까 10%가 추가된다, 20%가 약간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왜냐면은 추가되는 10%에서도 사실은 완전히 추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형은 똑같습니다. 때문에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새롭게 달라지느냐 계산하기 어려운 거고요. 마찬가지로 파트 이것도 굉장히 일부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20%가 뭔가 변경된다라고 하기도 모호한 거죠. 게다가 이 배점이 어떻게 될지는 더더욱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항의 배점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탭스가.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정확히 바뀌고 이런 거를 수치화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대 30%인 거예요. 최대 30%. 다 합쳐봤자. 추가되는 건 최대 10%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실상 일단 이번 뉴탭스가 영향이 있는 파트 자체가 청해 파트 3, 5, 독해 파트 3, 4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안 달라진 점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달라지는 점에는 유독 지문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즉 지문이 더 길어지고 뭐 듣기 어려워지고 확실하게 들어야 되고 미리 들어야 되고 질문을 먼저 못 이런
지문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반면에 유형 관련된 점은 거의 안 달라졌죠. 심지어 신유형이라고 명명하는 청해 파트 4, 독해 파트 청해 파트 5죠. 청해 파트 5, 독해 파트 4조차도 완전히 동일한 유형이 섞여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 나올 텐데,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존 탭스를, 이게 기존 탭스라고 치죠. 기존 탭스를 정말 심플리파이, 정말 간단하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지문을 이해하는 단계와 문제를 풀어내는 단계, 이해력과 논리력,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일단 지문 이해와 문제풀이 둘 다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무장수가 준 건 맞습니다. 준 건 맞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간이 줄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유리해지거나 이런 건 없죠. 근데 이 중에서도 문제풀이 부분,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예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조차도 없죠. 새로운 논리력을 요하는 그런 유형이 아예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기존에 여러분들 학습하시던 유형별 풀이법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그 논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문 이해 부분이 약간 일부가 달라지죠. 좀 형식이 다각화되고 길이가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사실상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탭스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 어떤 지문이 나오든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던 컨설 탭스 수강생 분들께서는 사실상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 이제 그 탭스 지문이 한 문단이기 때문에, 한 문단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있었던 특징, 그 규칙들 있죠. 한 문단짜리이기 때문에 주제문은 어디에 나온다. 한 문단짜리이기 때문에 빈칸이 여기 뚫려 있을 경우, 중간에 뚫려 있을 경우, 뒤에 뚫려 있을 경우, 한 문단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면 여기에 나온다. 한 문단짜리이기 때문에 단위고 된다. 이런 지문의 규칙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요령을 적용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내용이 나오든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뉴탭스 변경사항 해부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너무 길어질까봐 포함 못했는데 풀이법 강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기존 공부하던 방식대로 차분히 준비하시면 기존 탭스든 뉴탭스든 목표 점수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